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주는 남자 머잉남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읽어드릴게요.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중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중단한다고 알렸다고 하는데요. 명목상의 내용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점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로 연결됐었던 노르트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것도 점검 중에 벌어진 일임을 감안하면 최근 시진핑과 푸틴이 만남을 가졌을 때 뭔가 이상기류가 흘렀던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양 국가 간 협력을 다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을지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들이 생각보다 고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생산 예약을 받은 후 차량 인도를 한 대도 성공하지 못한 상장 회사가 5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많이 받은 곳은 5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 중국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들도 적자가 상당하다고 하네요. 부품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이고 공급망도 안정적이지 않아 수익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포르쉐가 상장 이슈로 떠오르며 그 배경에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목적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도 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스타트업에서 전기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전기차를 초창기부터 생산한 테슬라라는 기업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이 미국 우주기업 보이저 스페이스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호텔업을 주로 하는 기업이 우주기업과 무슨 계약을 맺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 미국 민간 우주정거장 객실 설계를 힐튼 호텔에서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상업용 우주정거장인 스타랩에서 살 공간인 스위트룸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7년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민간 우주정거장은 나사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상업용 우주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총 4곳이 있다고 하는데 보이저 스페이스의 자회사인 나노렉스가 그 한 곳을 맡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 외의 3곳은 블루 오리진, 엑시엄 스페이스, 노스럽 그러먼 등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호텔들이 우주에 지어져서 점점 대중화가 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우주 여행을 하고 우주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날이 곧 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유튜브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에도 광고를 넣고 그 수익금의 45%를 제작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쇼츠는 동영상 길이가 15초에서 60초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광고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쇼츠 제작자가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지난 90일간 10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경우 광고 수익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최고 제품 책임자는 유튜브가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큰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뮤직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라이선스 문제로 음악을 사용한 대부분 동영상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 연준이 22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기준금리를 0.75%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1% 인상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며 0.75%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카카오가 선물하기를 환불하는 경우 10% 수수료 떼던 것을 없애고 모두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100%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물하기 환불액이 7,176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입점업체 등과의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카카오가 국민 편익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녹차 자주 드시나요? 이번에 연구 결과 발표에서 녹차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란 성분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뇌 속에 엉켜있는 타우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카테킨은 녹차의 떫은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타우 단백질을 공략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알츠하이머 병의 진행을 멈추게 하려면 타우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녹차가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녹차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물질로서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올지 궁금해집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ARM 인수와 관련해 묻는 질문에 ARM 경영진과 회동하지는 않았고 다음 달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에 오게 되면 그때 제안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전쟁이 확전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젠 특수 군사작전이 아닌 진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핵 위협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점점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계속적으로 피점령지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쉽게 호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동안 탈모 치료와 관련해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또는 모발 이식처럼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왔었는데요. 모발 이식의 경우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쉽게 심어주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도 머리에 심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이식된 머리카락은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이 탈모 치료의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모잉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9월 22일 공모주 청약 안내입니다. 9월 22일은 선바이오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은 하나증권 어플을 통해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은 예정된 부동산 청약 일정이 없습니다. 모잉남 투자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